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2개월 이내 틀림없이 만나게 되실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사건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가운데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1번, 2번, 3번, 4번 조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고한 카드 2장이 나왔어요. 이 두 카드 다 자존심이 굉장히 높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인물의 카드로 나오고는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다 또는 이런 사람을 내가 접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카드 2장을 놓고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간 지금 카드가 묘사하고 있는 인물은 굉장히 내면이 깊고 생각이 많지만 자신의 꿍꿍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쪽에 좀 속하는 카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태생적인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인물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태어나기를 좀 고위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면모는 말수가 적다, 감정 표현이 좀 야박하다,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그 급이 높은 카드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자존심이라던가 자기 자존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에요. 여러분들께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틈을, 여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카드를 좀 보면서 뽑으셨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겠다, 표현을 안 한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내면적으로 이 사람들은 말을 잘못하면 입을 꾹 닫아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내면에서 내가 뭔가 거슬린다, 안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 싫어, 힘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입을 좀 꾹 닫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좀 쉽지 않은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인지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인지를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 보면서 리딩 좀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어. 같이 함께 화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만약에 상대방 분의 묘사로 나온 거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삶 속에 좀 많이 깊이 관여하게 되는 모습이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친밀한 내적 친밀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상대방의 모습이 약간 고고하거나 약간 차갑거나 벽이 높다던가 이런 상태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툰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한번 열면 또 한없이 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함께 좀 장기간 인생을 이어가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연수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료의 카드가 나와서 진짜 동료 관계, 어떤 돈독한 관계로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골라서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일단 상대방 분이 굉장히 철벽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인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던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좀 찾게 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퀸 오브 컵스 카드라던가 황제의 카드로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제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귀인수, 인연수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인이다 하더라도 약간 친구 같은 연인에 좀 가깝고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는 인연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다던가 아주 여러분들의 정신을 홀라당 빼놓는다던가 이러한 강렬하고 다크한 에너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또 즐겁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찐친 바이브인데, 찐친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친한 게 아니라 내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래 만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잠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굉장히 감정적으로 깊이 와닿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케이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들께 왜 일어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마음을 확 열어 제끼는 인물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굉장히 뭔가가 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이 이제 만날 때가 되어서 만난 거는 맞기는 한데, 약간 '왜 서로 이제 어디 있다 나타났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서로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서로가 굉장히 서로에게 어떤 내적 친밀감이 좀 많다 보니까 서로 참견도 좀 심해지고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가 많아.' 막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인생에 좀 뛰어드는 사람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에 좀 활력이 돌게 되실 것 같아요. 무기력했던 여러분들의 삶이라던가 기력이 없었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약간 여러분들을 끌고 나간다던가 무언가를 같이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재미를 좀 가져다 줄 것 같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상대방 분 성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수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인 경우에도 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상대방한테 적극적인 스탠스 취하는 친구,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여러분들 카드에서 이 워터의 에너지가 지금 한 세트씩 계속 중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이,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새롭게 만나게 되시는 이분과는 대화를 굉장히 잘 나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 좀 들어오는 생각은 뉴페이스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안면이 있었던 사람인데 친해질 기회가 없었다던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요.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는 모습도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서로 이런 성향인지 몰랐다, 이렇게 친해질 만한 계기가 없었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그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인연이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이 인연수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삶이 즐거워지실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활력이 생기고 친구 하나 잘 두면 그 친구로 인해서 생기는 뭐 기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혼자 있어도 저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친구가 있음으로써 그 괜찮은 게 아니라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들로 좀 승화가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여러분들 약간 철벽 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안 받아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약간 여러분들이 본인의 고집에 좀 갇혀 있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검열이 심한 경우에도 좀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상대방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고단하다는 거죠. 세상에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나한테 인정을 안 두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좀 피곤하고 압박감에 눌려있고 약간 이런 상태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인제 이 지금 메인 카드가 현재 상황이 인제 여러분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래도 세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말수도 잃어가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싫고 내가 주변을 좀 끊어내는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상대방 분인 경우에도 인제 상대방 분은 좀 내적인 에너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 도래할 인연의 수 자체가 너무 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실감이나 압박감에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도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감정적인 도움이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 못 터놓는 경우 있죠. 그거를 어디서 터놓기만 해도 조금 홀가분해질 것 같고 머리가 개운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기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인 굴레 속에서 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연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내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굉장히 세상이 나한테 차가워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속에서 만나게 된 모닥불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의 손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소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분한테
그냥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가가시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연수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저는 낯을 많이 가려요. 완전 극아이예요. 대문자 아이예요."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용기 내어서 한 발만 가면 된대요. 한 발만 딱 내딛고 이 사람한테 말이나 딱 한 번 걸고, 뭐 모임 자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냥 옆자리에 눈 딱 감고 앉으면 된대요. 그럼 그때부터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이 풀려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딱 한 발만 내딛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분에게.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이 진짜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많은 용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다. 단 한순간만 눈 딱 감고 말을 건다던가, 눈 딱 감고 옆에 앉는다던가, 이렇게만 하면 좀 일이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벽이라던가 상대방이 가진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말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연인수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렇게 딱 한 발자국만 움직여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다, 허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해결점은 이미 여러분들의 심장이 알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말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는 것 자체를 따라가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누군가한테 심장이 뛴다, 누군가한테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 그걸 그냥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해요. 아까도 같은 이야기를 한 거랑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정말 귀한 인연 얻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나의 재능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와 있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한다, 여기 좀 속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협의와 조율을 거쳐서 일을 좀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추진력 있게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 잘 되고 그냥 회사 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 전형적으로 나오는 카드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원을 꾸리는 중이에요. 가게를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랑 가족 싸움 열려고 하는 중이에요. 약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팀 단위의 이직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핏이 맞는 누군가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도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 하지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포착하는 포인트에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포착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줄 거야에 조금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창업이 되실 수도 있겠고, 진짜로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시즌이니까요.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TF를 이제 막 꾸리시는 분들, 가게 열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프로젝트를 따낼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비딩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과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움켜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께는 같이 옆에 붙어주는 전문가의 이슈가 동반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중요하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한테 붙어주는 인연은 과거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협업이나 협조나 협동 같은 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아마 과거 인연이 좀 돌이켜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팀을 꾸려야 돼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팀 꾸릴 때도 각자의 포지션이 있죠.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과거에 내가 아는 인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만나게 된다, 조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내가 알고 지냈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또는 내가 나의 과거를 뒤집어 볼 일이 있다. 이 두 가지 정도이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 자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자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카드가 앞으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의 힌트는 과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과거를 좀 상기시키셔야 되고 과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뭐 나의 경험, 기억, 사람 다양하겠죠. 거기에서 미래를 여는 열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내가 해왔던 거, 만나왔던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을 한번 다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이 여러분들께 왜 일어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답답했던 것들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미래를 생각을 하고 어떤 퍼즐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뭔가 한 조각이 부족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답답하거나 안 풀린다던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이 지금 과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과거를 돌이켜서 세워서 여러분들이 좀 반출을 한다던가 생각을 해본다던가 과거의 사람을 만난다던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좀 찾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지금 제너럴 리딩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상황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즌에는 많이 계실 거예요. 내년도에 있을 정부 사업 타가지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자를 못 구했어. CTO급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라고 하면 굉장히 난해하실 거예요. 답답한 상황일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창업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막막하다라는 감각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과거에 알고 계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쳐 지나가다가 명함이라도 주고받았을 사람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다못해서 과거의 나의 친구,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지인이죠.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안 풀리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한 열쇠를 좀 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팀 단위 이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팀 단위 이직을 할 때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건 중에서 내가 진짜 안 풀리고 좀 난해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 내가 알고 있는 노무사, 이런 식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무언가 인연이 있었던 존재에게 해답을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어떤 케이스인지 좀 난해하다. 2번 고르신 분들 중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내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으쌰으쌰 할 일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좀 맞춰서. 자, 이 소식을 받으실 때 우리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내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스테이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계신 상황. 그러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는 받고 저걸 쥐면 내 거가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뭔가 장애물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식을,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 예시로 창업을 들어드렸는데 팀빌딩 해야 되는데 CTO가 없어,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좀 맡아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기 위한 요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 빵꾸가 나가지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안 돼 라고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던가 내가 답답증을 좀 느끼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이 지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일이 추진이 안 되고 늘어진다, 막힌 것 같다, 여기서 좌절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데 라고 감각을 느끼시는 그때에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하니까요. 요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답을 찾는 법이에요. 어떻게든 찾을 수 있고 그 힌트가 과거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운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천천히 풀어가면 된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뭔가 서두른다던가 뭔가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안달복달 한다던가 이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둘 다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이 소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컵의 카드가 나왔어요. 감정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부분에 어떤 기회나 목적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시는데 이 답답한 어떤 지점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논리나 이해관계라던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의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께 일어날 사건으로는 다 물의 카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 물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이라던가 감정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흐르잖아요. 그리고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질 수 있는 돈이나 이해득실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문서로서 작성이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께서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골라주신 분들 중에 정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어떤 대표님들, 예비 창업자이신 분들이 팀빌딩을 하려고 하는데 팀빌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분명히 있고 일을 잘 해내갈 수 있는 추진력도 있는데 과거에 사람들이랑 굉장히 싸우셨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트러블도 굉장히 많았고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소통이나 교류가 잘 안 되셔서 이분한테 붙어주는 팀원이 없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업을 딱 한다라고 하셨을 때 같이 과거에 일했던 사람이
"아 나 대표님이랑은 일 못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손을 뗀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랬다. 내가 과거에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었거나 좀 내가 괴팍하게 군 게 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가는 방식이 "월급 얼마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대표님들 보면은 "잘 되면 나눠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그것 말고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랬던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운기를 이용하시는 부분들은 다 "감정적인 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도와주면 나도 너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감정을 어루만지는 대화나 어떤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만의 룰을 미리 다 정해 놓고 여지를 안 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수용하고 들어주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요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속내에 집중을 좀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이 살렌싱 더 마인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과거를 좀 회상을 할 때 그냥 복작복작한 곳에서 그냥 한번 띡 생각하다가 에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조용한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조용한 가운데 내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팎으로 소음을 좀 제어를 하시고요. 명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조용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를 좀 상기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한 줄기 빛이 열쇠처럼 비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선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끌시끌한 데 있다던가 여러분들이 너무 할 일이 많아 가지고 그 주변에 쌓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번 조용한 곳에 가셔 가지고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서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리딩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 즐겁다. 여러분들, 약간 삶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처럼 콘서트나 뮤지컬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일이 텐션이 높다던가 약간 거기에 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여기 좀 속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는 것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인보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고려한다던가 배려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즐기려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정말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재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참 찾아보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화분을 키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 행복 같은 것들을 막 찾아 나서는 타입인데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현재 상황은 되게 우울해요, 슬퍼요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거기에서 희망을 좀 보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에너지 자체가 밝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주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사주를 아시는 분들은 식신이나 상관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분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 올해 대운이나 세운이 식신 상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뭐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명랑하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께서 좀 에너지를 내보려고 한다. 실제로 에너지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내다가 좌절되시는 분들도 있게 하겠지만, 뭐 그걸 다 떠나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직업으로 발전시키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좀 하고 있는 취미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취미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가능성이에요. 자, 그럴 만한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너무 좋아하는 연무덕이야. 그래가지고 연극 뮤지컬을 막 보러 다녔는데 지금까지 티켓을 모아보다 보니까 1000장, 100장 막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안목도 생길 거잖아요. 내가 작품 보는 안목이라던가 같은 작품이라도 회차마다 좀 다른 거라던가 막 이런 거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걸 나의 취미로만 남겨두지 말고 콘텐츠로 만들어 볼까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써본다던가 이렇게 하시면 그게 수입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한 발자국 다른 방향으로 디뎠더니 그게 돈이 되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받기는 합니다. 내가 그냥 마냥 즐겼던 건데 내가 이것도 글로 써서 남기거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해설을 쓰려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스트레스네?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의 유튜브 채널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취미로 하던 타로를 그냥 주변 친구들이 브이로그를 찍는 걸 보고 그럼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 어차피 내가 타로 하는 거 주변 사람들만 봐주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봐서 나도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업이라던가 이런 걸 풀어내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게 이 채널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거죠. 삶의 방식을. 쉽게 시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들어있는 카드들로만 봤을 때는 이미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꽤나 효과가 좋다라고 하니까요.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하시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3번 골라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뭘 시작을 하셨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라던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특히 콘텐츠 같은 거 저도 굉장히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 이 사건이 여러분들께 왜 일어나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편안해지면서 영향력을 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진짜로 직장인인데 브이로그 찍다가 유튜브가 너무 잘 돼서 아예 전업 브이로그로 전향을 했다. 그러면 내 일상의 삶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거잖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확보가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임팩트는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게를 하시는데 저는 카페를 해요. 근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는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린 콘텐츠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게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사업 영위가 잘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참 여유 있게 가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돈도 중요한데 어떤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내느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시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에요.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뭐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야근하고 철야해서 개인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초과 근무 수당은 안 붙지만 내가 그냥 칼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 초과 근무 안 하고 칼퇴하는 회사 다니는 케이스가 조금 더 크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확보된 나의 시간으로 뭔가 투잡을 한다던가, 나도 뭔가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돈을 벌어본다던가, 다른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시작을 한 게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메인 잡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좀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수익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안히 어떤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제가 계속 임팩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자리가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라던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나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가 공고해짐으로써 더 좋은 어떤 콘텐츠를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겠다. 중요한 거는 좀 편안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좀 공허함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그게 상업적인 발달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랑 모여서 웃고 떠들고 열심히 일해나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땐 괜찮은데 딱 멈추면 붕 뜨게 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길을 찾은 느낌이 드실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을 다니시는데 블로그나 어떤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콘텐츠 발행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재미나 취미생활의 발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보고 협찬이 들어온다던가 광고가 붙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화가 되면서 내가 직장에서 느끼고 있었던 어떤 공허함들이 채워지면서 아예 그것으로 나의 직업을 대체하게 되는 흐름도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잡을 계속 영위해 나가실 수 있겠죠. 저처럼.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잃어버렸던 길을 좀 찾은 느낌이다. 내 일이나 내 삶의 방향이 이거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셔야 되는 길이었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끌리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완성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첫 시작은 여러분들께서 내딛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인제 내딛는다 하더라도 뭐 전반적인 컨셉 같은 것들은 정해야겠죠. 인제 어떤 최소한의 것만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내딛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작이 곧 끝이다라고 해요. 시작이 곧
곧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작했는데 완성을 본다에 조금 더 가까워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시작은 미미할지언정 그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상업적인 부분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흘려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수익성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꿍꿍이가 좀 있기는 해야 된다. 그것만 가미가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돈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런 게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성을 좀 만들기 위한 방안들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다가 광고를 붙인다던가 광고를 협찬을 받을 수 있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식 창구를 마련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도 중요하겠고, 실제로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수익 창출 요건을 좀 보셔가지고 그 창출 요건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콘텐츠가 어떤 수익성이 어떻게 발생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요즘에 그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궁리하실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미생활이 어떤 업이 되는 건데,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수익성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관가하지 말라라가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가신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돈벌이는 굉장히 잘 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연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듣는데, 특히 나이대가 많으신 그 한 50, 60 되신 분들한테서 이런 말 좀 많이 듣는데, 그 보통 이제 50대, 지금의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전업주부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직장생활을 하신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편이 돈 벌 때 나도 가게를 좀 차려본다던가 뭔가 하나를 쥐고 있을 거리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고, 가장이 퇴직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좀 답답하신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꾸준히만 그걸 해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발전 한번 시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의 지금 이 순간 충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그냥 그것들을 좀 보고 현재에 충실해서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트여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면 그것들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 진도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클리어해요. 내용은 굉장히 클리어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길을 잘 잡아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금전운이 굉장히 좀 잘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살려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리딩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도 안 좋고 지금 상황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수면장애, 과다수면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올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인 상태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인간관계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자존심 싸움하다가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도 됩니다. 우리가 인제 자존심 싸움하다가 이별을 좀 맞이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자책한다든가 힘들어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시는 연애적인 부분으로 들어 드렸지만 사회적인 부분이 되었던 다른 부분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에서 어떤 말다툼, 언쟁 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좀 많았다라든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높겠고 나의 자존심이 좀 상했다든가 내가 자존심은 지켰다 하더라도 실리적인 걸 좀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열패감 같은 것들을 지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있을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의 언쟁, 논쟁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고 연인과의 갈등이라든가 친구와의 어떤 갈등 아니면 가족과의 갈등도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상황은 수습할 수 있다. 수습할 수 있는데 내가 수습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중요해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당장 내가 다 끝난 것 같고 힘들어서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감정적인 좌절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카드에서 지금 9 오브 소드 카드나 5 오브 소드 카드나 좀 보자라고 하면 돌이킬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개의 소드가 또 나오면서 4개의 파이어 카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켰던 그 문제를 봉합할 만한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연애적인 부분으로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썸을 탔다 아니면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뭐가 됐든 이성관계에 있어서 자존심 싸움이 좀 있었다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언쟁이 높아진다던가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사이가 좀 소원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부딪힘이 있게 될 거인데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화합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가족들과의 분쟁도 마찬가지죠. 엄마랑 싸웠어. 자존심 싸움했어. 엄마가 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 근데 엄마랑 안 보고 지낼 순 없으니까 이제 한 집에서 계속 지내다가 다시 한번 서로 예민한 것을 서로 건드려서 싸움이 막 일어났어. 그러다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엄마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엄마도 막 같이 울다가 속을 터놓고 다시 서로 화해하게 돼.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사회적인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조금 실패했다던가 아니면 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시 한번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나갔는데 메달을 못 땄어. 1, 2, 3위는 금운동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4위나 5위를 한 거예요. 그럼 좌절스럽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웬거 1, 2, 3위가 양보를 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메달을 받게 됐어. 이런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다른 갈등이 이렇게 엎어지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화합하거나 무언가를 받게 되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요상한 흐름이지만 꼬인 게 또 꼬이니까 오히려 정답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묘한 흐름이지만 우리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4개의 파이어 카드가 계속 중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화합의 수라든가 여러분들이 좀 경사를 받을 일이 있다든가 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좀 경사스러운 부분으로 간다, 화합을 좀 하게 된다 이런 건데, 연인 수인 경우에는 결혼 문제로 싸웠는데 다시 한번 그걸로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갈등이 오히려 해소가 돼서 우리 사이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던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해방이 좀 되어서 서로가 오해하고 있었고 소원해졌는데,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그 계기가 나한테 어떤 충족감을 준다던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어떤 마음의 만족, 충족, 안정감, 축하받을 일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방어적인 태도를 좀 버리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애적인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되게 방어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안 다치려고 누군가가 나한테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근데 그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정감이라던가 평안함 같은 것들을 얻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와르르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해답이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신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스탠스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이나 트러블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 덜어내고 났더니 그게 오히려 내 인생에 득이 되는 케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금까지 확장이 안 된 거를 깨어내려고 이런 트러블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삶이 막 10배, 20배 커져야 되는데 어떠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그 허들을 강제로 부수는 작업이 있을 것인데, 그 부수는 작업 자체가 여러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던가 감정적인 동요를 좀 느낄 수 있는데, 그 허물이 딱 벗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드넓은 평야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담장이 이렇게 하늘 끝까지 쌓여 있어가지고 나는 담장밖에 세상을 몰라요. 근데 그 담장을 누군가가 막 부셔. 그럼 나는 너무 무서운 거죠.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근데 누군가가 그 담장을 부수고 났더니 나에게는 정말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좀 있을 것이다. 트러블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받으실 때 우리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정말 여러분들은 같은 카드가 계속 들어오는데 나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리딩 보시는 시점에서 4번 분들 중에서 저는 아닌데요, 저 방어 기제 안 심한데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벗어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고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잘 못 벗어난대요. 이건 편견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연애 얘기 듣잖아요. 남의 연애 얘기가 제일 재밌어,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생활 권역에 대한 침해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게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자기 권역을 어떻게 침해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결혼을 좀 한다던가 연애를 한다던가 하다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본인의 어떤 영역이나 양보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좀 깨고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대요. 이건 뭐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이건 양보 못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그 벽을 억지로 깨부수는 어떤 트러블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드 카드는요, 여러분들께서 개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다 컸어. 근데 이 병아리는 계란을 깨고 나가고 싶지 않아요.
계란 밖의 세상이 무섭거든요. 여기는 내 영역이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곳인데 이걸 굳이 왜 깨고 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월드카드가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때 그래요. 근데 엄마 닭이 답답한 거죠. 이 녀석이 깨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가는 질식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깨버려요, 불의로. 그러면 병아리는 놀래요.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죠. 아니 이걸 왜 깨? 나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데, 안전하게 있는데. 근데 엄마 닭은 계속 그걸 쪼아버려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벽을 계속 허물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꺼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탈피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여러분들께는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질 것은 여러분들의 더 나은 안정된 삶이라고 하니까요. 요거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벗어 던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0개 완드랑 10개 소드가 나왔어요. 10번은 끝까지 다 온 수예요. 끝까지 다 와서 다시 1로 돌아가려는 수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 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촉구하는 카드들이에요. 10개의 완드라든가 10개의 소드 자체가, 9개의 소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변화의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번의 수각이 이제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들께는 9번의 소드 카드가 중복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가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9번의 소드는 기본적으로 내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상황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상황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만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들어서 현실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요.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그동안 너무 갇혀지는 생활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그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이 딱 나는 곳에 가기가 너무 무섭죠. 갑자기 세상이 너무 눈부시게 빛나버리면 어쩔 줄 모를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10개의 완드카드가 너무 많은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조금은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나 홀로 이고지고 사는 삶을 좀 살았다. 근데 이제는 그 짐을 벗을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달라지는 시기가 강제로 오실 거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부담감, 육체적인 짐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편안히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갈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변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 어떤 창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다만 그걸 발휘할 기회를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고 계속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깨어나서 내가 내 삶을 다채로운 색상으로 그려볼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을 깨고 나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를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시는 만큼 내가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사건 관련이 있는 현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현실적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돈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직의 기회를 좀 노리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의 현실적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기회를 좀 엿보고 있다. 내가 눈치 게임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스트레스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의 인생을 좀 열심히 살려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보는 거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좀 봤을 때는 좀 기회주의자 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나의 어떤 삶을 극복하기 위한 건데 타인이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누군가 자꾸 나를 뒤통수를 친다던가 배신자가 있다던가 이런 거예요. 나의 어떤 험담을 하려고 다닌다던가 연애적인 부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아는 지인이 나와 썸 타고 있는 사람한테 나의 험담을 조금 은연중에 흘린다던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상한 여우짓 하는 애들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이 되었던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신경이 좀 예민한 상황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는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요. 뭐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금전적인 부분도 좀 부족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불만족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약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과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 시즌에도 좀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동수 나오네요. 일단 이직을 지금 눈치 게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직할 기회를 내가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좀 가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약간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동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자기 의구심이 좀 동반이 되는 이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를 본다 하더라도 좀 잘 살펴서 이력서 내시고 본인이 결정하셨으면은 너무 그렇게 이제 감정적인 동요하시기보다는 그냥 옮겨주세요. 어차피 결정한 거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을 좀 뒤통수를 친다던가 이제 약간 험담을 좀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던가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사람과 좀 자연히 멀어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든가 그 사람이 이동을 하든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거리감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 뭐 내 험담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과 멀어진다던가 이런 일이 좀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의 카드가 약간 감정적인 동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도 감정의 변덕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고 내 인생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내가 어떤 명확한 게 있지는 않아요. 오늘은 좀 괜찮았다가 내일은 싫었다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이 촉각이 곤두선 상태로 계시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기복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이 이동수는 왜 일어나는지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이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청약 같은 거 하실 때 눈치 게임으로 많이 집어넣으시잖아요.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하시면서. 근데 어쨌든 청약 돼 가지고 이동을 해 나가시는 건데 그러면서 불안하죠. '내가 뭐 잔금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흐름이에요. 이직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직해서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불안감이 동반이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땐 뭐 그게 크게 어떤 '일상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좀 당연한 불안감? 예, 좀 그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이동수가 여러분들의 자리매김을 좀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연이 좀 아니었던 거죠. 인연이었다 하더라도 인제 운기가 다했다, 약간 임시직에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동을 하게 되시면서 나의 본연의 자리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직이 됐든 직업을 변경하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이동수의 흐름 자체가 내가 있을 곳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나의 원래 자리다, 내 인생에 있는 나의 원래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사 가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요.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약간 임시거처 느낌이고요. 이사하게 되시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볼 만한 장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운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사하시고 나서 뭐 사업이 잘 된다던가 승진을 한다던가 이런 희소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터가 여러분들의 관운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가시면 일 더 잘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좀 확장이 된다던가 이런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뭐 돈을 막 떼돈을 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 장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 여기에 좀 해당이 돼요. 만약에 콘텐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되게 어떤 루틴하게 팔린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아가지고 휙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 그냥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는 대로 다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관운이 너무 잘 들어왔기 때문에 뭐 승진도 바라볼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리 안착을 잘 해보실 수 있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이동을 해서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들의 회방을 많이 났나 봐요. 그 상대방이 없어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입지가 공고해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승진을 진짜 가로막고 있었다던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놓고 있었다던가 이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겠다. 그 방해물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입지가 좀 탄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불안감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받으실 때 우리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부장급으로 온 사람이었는데 능력이 되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아주 없고 무능력한 사람인데 저는 퇴사할 때쯤이 되어서 퇴사를 했지만 그 사람과 계속 부딪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기존 직원들은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직원들 이제 약간 고열을 빨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급자, 대표님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을 자기가 다 가로채서 자기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무자들은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오해만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님한테 자기 의견을 진짜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이렇게 속살거리는 약간 간신배, 뭔지 아시겠죠? 간신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꾸준히만 가시면 된대요. 너무 뭔가 달라져야지, 여기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켜야지, 이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어떤 신념과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온 대로만 하면 이동수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 눈치를 본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 내가 기회는 기회대로 보되 내가 가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한테 좋은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조커 골라주신 분들은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다. 나한테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니까 악연도 떨어져 나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거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일이 꼬였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일 중에 하나였다. 분명히 이런 일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배워가는 것은 있어야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던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잘하고 계시고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하시면 좋을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기회가 포착이 됐을 때 그것을 그냥 잡아서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들유들하게 가시면 된다라고 해요.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질을 낸다던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직할 거예요 뭐 이럴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냥 제가 그냥 회사 한번 저기 해보고 싶어서 저도 기회인 것 같아서 좀 발전하고 싶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유들유들하게 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쁜 사람이 구태여 될 필요 없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인상만 심어주고 그냥 좋게 좋게 가면 알아서 여러분들 평판은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엿보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회인가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회다라고 느낌표 한 10개 붙여서 나타나니까요. 그 기회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실 일은 없겠고 내가 잡아주면 된다라고 해요. 지금부터 뭐 눈치 게임하고 눈치 싸움하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만간 나타날 일이다라고 하니까요. 그때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동을 하신다던가 어떤 방법을 써보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내치는 걸로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어떤 빈틈이나 약점을 제대로 내보일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때 돼서 상황을 잘 이용만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구태여 나쁜 사람 될 필요 없대요. 예, 유들유들하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직할 생각이 없는데 진짜 골치 아픈 애가 하나 있어.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어떤 자리로 발령 갈 사람 이런 거 공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조금 흘리는 거예요. 저 자리가 아주 꿀보직이지.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한마디 하면 알아서 그 사람이 그게 기회인 줄 알고 붙잡아서 떨어져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 처세술이라던가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즐기고만 우리 임산부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쁜 것만 보고 듣고 즐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술품 다루듯이 좀 다뤄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양새가 빠질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평판이 낮아질 필요가 없대요. 그냥 예술품 되게 곱게 다루잖아요. 나의 인생도 그렇게 곱게 다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생활을 즐긴다던가 이렇게 삶의 여유를 같이 가지고 가시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운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애 관계에서 나와 잘 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나의 연인에게 험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내가 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나를 예쁘게 잘 가꾸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남아 있는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가지고 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조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께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되게 독특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 리딩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이 짚이시는 분들인 경우에, 그리고 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리딩이 좀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